주시고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학협력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 이 핵심 기능이 교육활동하고 연구활동하고 산학협력활동,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활용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해들 하고,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 산학협력 활동인데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 미래부 업무에서 산학협력을 삭제할 것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도 마찬가지로 교육부로 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통상기능 업무 개편 관련해서는 통상교섭과 정기협력, 외교가 동떨어진 업무일 수 없고, 지금 현재 외교부의 일부 업무만 존치시키는 게 너무 인위적인 이 업무 떼어놓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재외 공간과의 앞에 긴밀한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제 오전에 공청회 때도 별도의 통상 전담 조직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인수위 개편안보다는 현행처럼 외교통상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지금 인수위 개편안이 합쳐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초과학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주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정보통신은 단기적 성과와 속도 경쟁을 통한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죠. 근데 이 두 분야가 특성이 충돌될 경우에 아무래도 국가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는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될 수가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 역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격하하고자 하는 게 매우 지금 잘못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독자적 인사조직 예산권은 없지요. 국무회의를 출석하거나 의견 진술하거나 의안 제출권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방송통신을 정부가 장악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는 지적들, 더불어서 공익적인 좀 정책 수행을 마비시키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원자력위원회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빈번한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역행하는 좀 개편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안전을 위한 정책 수행보다는 원전 조장에 앞장선 측면이 있지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들어갈 경우에 규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대통령 소속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우정사업본부 독립 문제는 아까 이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직위가 14개. 그래서 각 어떤 좀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거나 이럴 우려들이 좀 있다. 외풍에 좌우되지 않은 발전을 위해서도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청와대에 지금 장관급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특히 이 국가안보실에 대해서요. 안보기능이 국가안보실하고 외교안보수석하고, 그럼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장과 차관급인 비서실장 산하의 차관급인 이 외교안보수석에서 국가안보보좌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각 부처의 다른 지시사항이 별도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인선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들을 좀 묻고 싶은데 답변의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먼저 우리 유민봉 위원님께서 산학협력 통상 원자력위원회에 대해서는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충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 산업체, 그리고 학, 교육기관, 그 다음 연구, 이 R&D 기능, 세 개가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교육 쪽에 찍어서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과학 쪽에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산업 쪽에서 끌고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교육 쪽에서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음 정부, 새 정부에 있어서는 R&D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학협력을 끌고 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해수부, 그리고 ICT 전담 조직, 그리고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통상교섭 기능은 사실은 야당 쪽에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던 많은 문제들이었고, 또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교섭은 과거의 정무적 통상교섭, 즉 정무적 자유무역을 이제는 경제적인 통상교섭,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서 해보겠다는 그런 큰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 규제를 보다 더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R&D 기능에 있어서 원자력 이용 개발에 관한 R&D 기능과 또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R&D 기능을 이번 기회에 좀 뭔가 구분해서 근본적으로 방사선으로부터의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거대 과학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제2차관의 기능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단기적인 사업 성과 내지는 일자리 창출에 지나친 방점을 찍다 보면은 과학기술의 본연의 기초 연구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그 부분을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 과학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큰 시대적 흐름, 그리고 과학기술이 더 이상 연구실 그리고 실험실의 기술로 멈출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적어도 싹을 틔우는 그런 역할까지를 해야 되지만이 우리가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새로운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향후 어떤 분이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될지 모르지만은 리더십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통합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위원회로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가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 중앙인사위원회 초창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령 제한권을 인정할 때 이 방송과 이미
융합되어 있는 방송과 통신이 다시 분리되는 어떤 큰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이 영역에서 규제와 진흥을 어떻게 또 나누고 그렇지만은 방송의 앞서 말씀드린 것이 좀 반복되지만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해서 합의제 정신을 존중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산업, 진흥, 일자리, 경제의 시각에서 독임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 담았는데 그 담은 경계가 지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부처 공무원들이 중요한 상위 직급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인사 운영상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봅니다.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대통령 하에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그리고 비서실 안에 외교안보 수석의 관계는 외교안보 수석은 다른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그리고 국정기획수석 이런 다른 수석이 하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그 수석의 밑에는 부처와 1:1 대응하는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 파악도 될 것이고 또는 부처가 일상적인 업무에 함몰되어 있어서 거시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타 분야의 수석이 하는 역할들을 외교안보 수석은 하는 것이고 그다음 국가안보실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안보 정보, 국가 정보에 대한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요. 그 정보들을 모두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은 국가 안보 위기시, 예를 들면 핵실험이다 하면은 그때 가동되어야 될 위기 대응실 이런 장기적인 안보 전략과 위기시의 대응 요 두 개의 기능이 현재 국가안보실로 기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